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1 캐피털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합병 통해서 5,800BTC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21 캐피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나스닥 상장 특별 목적 합병 회사인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합병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 21 캐피털로 이제 상장이 려고 하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 5,800BTC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금으로 하는 그 회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또 매집이 되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시장가치 6억 8천만 달러, 약 9,45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플로를 통해 21 캐피털의 총 보유량은 43,500BTC를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이제 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상위 두 곳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1위가 이제 스트래티지고 2위가 마라홀딩스라는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 2위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가장 큰 3위에 등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주 빠르게 지금 이제 축적을 해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테더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잖아요. 그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이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테더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코인들을 이제 여기로 옮길 가능성들도 있죠. 그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결국에는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의 대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 21 캐피털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정신에 걸맞는 상장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평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주식은 주당 순익 보고를 이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를 EPS로 이제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당 가치라는 새로운 지표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단위로 주당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은 온체인상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이고, 이제 실시간 준비금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테더 CEO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융자산 이상의 자유, 투명성, 회복력의 이 기초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은 이를 기업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최대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 소수 지분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도 이제 주요 구성원이죠. 상당히 이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 CEO를 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뭔가 조직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죠. 실제적으로 온 기업들이나 후원자들을 생각하면 상당한 파워를 가졌는데, 얼마나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 이 전략이 과연 먹혀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규모 자본 이동 없어라는 기사인데요. 크립토 퀀트 기고자 카멜레오 알레만은 BTC에서 이더로 자본이 옮겨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여기 이 사람의 분석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를 매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에서 약 1조 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 BTC에서는 이더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BTC가 마지막으로 원체인으로 움직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인데요. 이게 역대 최대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면 이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이제 새로운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팔고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세력은 따로 있고 이더리움 세력도 이제 새롭게 자본이 유입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기존에 원래 있던 것에서 비트코인에서 빼서 이더리움으로 간다면 그냥 이 순환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8만 BTC 대량 매도에도 튼튼하다. 7월 안정세 유지. 자,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상승분에 비해서 이 조정세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이 8만 BTC의 대규모 장에 매도가 있었어요. 이게 한 번에 지금 8만 BTC가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정을 버텨내고 추가적으로 다 매수가 일어나서 비트코인을 대부분 이제 흡수했다는 거죠. 지금 거래 금액만 11만 5,165BTC를 흡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매수세,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수요처가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도 지금 IPO를 통해서 2만 1,021BTC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제 우선주 상장을 완료해서 2만 1,021BTC를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가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62만 8,791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서클과 동맹 효과, 톡톡,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USDC 발행사인 서클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투자를 잘한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도 얻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서클과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실제 초창기에 서클이 이제 아직 점유율이 미미할 때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이제 계약을 했던 게 뭐냐면 USDC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분 가치를 일부 가져가고 50대 50으로 이자를 나누는 걸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국채 수익을 통해서. 그걸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서클로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계약이었는데 코인베이스로서는 완전 꿀인 거죠. 네, 최고의 꿀. 이 50%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의 수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로빈후드의 CEO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주식으로 자산 61억 달러 불려라는 기사예요. 로빈후드도 최근에 이제 계속 주식이 상승했었고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주식 금융 서비스 확장으로 1년간 자산이 6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총 61억 달러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가는 384% 급등하면서 111달러를 기록하고 기업 가치는 980억 달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주식의 토큰화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주식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 서비스들이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들. 지금 미국은 그게 이제 규제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유럽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로빈후드는 디지털 자산 수익만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6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것도 연결성이 있어요.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소도 역사가 참 깊은데, 여기도 이제 넥슨이 예전에 한번 샀다가 팔았을 거예요. 그때 조금 아쉽죠. 국내 기업이 그래도 이제 해외 거래소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주식으로 계속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조셉 루빈, 기업의 이더리움 보유는 비트코인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샤프링크의 의장 조셉 루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셀러의 이제 그 전략을 따라하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이더리움을 활용해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생산적이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거나 이제 타종화 금융 생태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걸 자본으로 축적할수록 부가 이제 증가하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을 통해서 조셉 루빈은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더 빠르게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는 물론 이 비트코인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지속해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축적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시 또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 보유 경쟁에서 선두를 탈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마인 이머전이 이제 56만 6,800개로 1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상당량을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근데 샤프링크는 이제 36만, 지금 아마 40만 정도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2위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축적을 해 나가서 1위를 다시 탈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정말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모으기 경쟁. 이외에도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섬에 있고, 이더 머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펄스 체인,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비트 디지털, 골렘 재단 같은 경우도 10만 이더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EC 블랙록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 도입 신청 접수라는 기사예요.
이 내용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에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려는 나스닥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뭐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신청을 접수한 거예요. 이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되기까지는 뭐 90일 이내에 승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스테이킹 기능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블랙록에서 그러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요는 아주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ETF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보통 이제 배당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완전한 안정적인 그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 6월 이후 이더리움 1% 축적, 향후 10% 소유 전망이라는 기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은 이더리움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더리움 공급량의 10%까지 확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목표치를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더라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선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전체 보유량의 전체 유통량이 0.5%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최대 보유 기업으로서. 근데 이 회사는 이더리움 공급량의 최대 5%를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총 600만 개 이상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총 지금 여기서 이제 5%를 만약 가져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아까 샤프링크 게이밍이나 이런 쪽은 최소 3, 4%, 뭐 2% 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 최종 1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보다 10배 늘어난.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 머신 같은 경우도 지금 4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만 개. 그러니까 앞으로 40만 개까지 계속해서 이더 머신도 축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 주식 2천만 달러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크인베스트 예전에 이제 비트마인 이머전이에요. 비트메인이 아니라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주식 2천만 달러, 약 279억 원 이상을 사들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인베이스와 뭐 블럭 그리고 로빈후드 등 기존 보유 종목의 비중은 줄이면서 지금 비트마인은 오히려 사들이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피터 틸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투자가 들어왔고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ETF에서 비트마인 주식을 40만 1318주를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세가 잠깐의 이제 속임수가 될지, 개인들의 개미 털기처럼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을 이렇게 이제 매집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가치만 해도 이 총 기업의 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5%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는 상당히 낮은 가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주가는 그렇게 이제 바로 그게 반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장담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오느냐가 지금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년 만에 열린 ICO 길 스테이블 코인이 튼 물고의 블록체인 업계 숨통이라는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던 가상자산 공개 ICO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ICO가 원래 초기 그 코인이 발행돼서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들이었어요. IPO랑 좀 이제 대비되는 주식 발행과 대비되는 자금 모집 방법이었는데 기업들이 근데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이것을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ICO가 거의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거의 ICO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허용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 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CO는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건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공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역시 ICO 허용을 담고 있어서 업계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둘 다 ICO를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ICO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암호화폐 업계, 벤처 업계들이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기회가 열릴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사기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기를 제대로 이제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는 것들도 중요한 요소겠죠. 그런 법적인 요건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시장 자체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싹을 키워서 계속 씨앗을 심어서 뭔가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시장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들을 맞춰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투자에 관련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